이번에는 최근 발표한 구글의 개발자 컨퍼런스인 구글 I/O 2024의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정말 놀라울 정도로 하루하루가 다르게 AI 기술의 혁신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구글은 AI라는 단어를 수백 번 이상 언급하면서 다양한 분야에서의 업데이트를 공개했습니다. 물론 지난 영상에서 다룬 내용과 같이 오픈 AI에서 한 발 앞서 GPT-4라고 하는 새로운 버전을 출시하면서 모두에게 큰 충격을 줬기에 이 구글 I/O의 파급력이 상대적으로 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글 또한 이 GPT-4와 견줄 만한 내용들을 포함해서 AI 분야에서 다양한 커버리지를 갖고 접근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영상을 통해 이번 구글 I/O 발표에서 눈여겨볼 만한 점 몇 가지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실생활 속 AI 비서인 프로젝트 아스트라를 공개한 것입니다. 이게 이번 발표에서 가장 화제가 됐던 기능인데요. 전날 공개된 오픈 AI의 GPT-4에 대응하는 업데이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구글의 AI 비서인 프로젝트 아스트라 역시 멀티모달 AI로 음성과 텍스트, 비디오 등의 각종 정보를 모두 학습하고 추론할 수 있게 만든 모델입니다. 구글에서 공개한 영상을 보시면 이렇게 동영상으로 촬영을 하면서 여기서 소리가 나는 부분이 어디야? 라고 물어보니까 스피커에서 소리가 난다라고 말을 해주고요. 창문 밖 풍경을 보여주면서 여기가 어딘지 물어봤을 때 영국의 킹스크로스역 근처인 것 같다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문득 생각난 듯 혹시 내 안경 봤어? 라고 물어보니까 아까 전에 빨간 사과 옆에 있었다라고 답을 해줍니다. 지나가는 영상 속의 내용을 기억하고 어느 정도 맥락을 인지하고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데이터베이스와 서버 사이에 연결을 빨리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답변으로 캐시를 추가하면 조금 더 나을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살아있는 고양이와 죽은 고양이 그림, 그 다음 물음표가 적혀있는 상자를 놓습니다. 이것은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의미하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독극물이 들어있는 상자 속에 고양이는 관측되기 전까지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어있는 중첩된 상태라는 내용으로 양자역학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사고 실험인데요. 예전에 양자역학을 다룬 저의 영상이 있으니 기회가 되신다면 한번 찾아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구글의 프로젝트 아스트라 AI가 대단한 점은 단순하게 이 그림만 갖고도 이렇게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유추해냈다는 점이었습니다. 정해진 내용에 대한 답을 하는 건 크게 어렵지 않은데 이 그림만으로 슈레딩거의 고양이라는 걸 추론해냈다는 점, 그리고 양호한 응답 속도와 정확성을 보여준다는 점 등이 인상적인 부분이었죠. 물론 제가 바로 직전에 다뤘던 GPT-4가 너무 생생하고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줬기 때문에 사실 그 놀라움이 반감된 느낌이 적잖이 있습니다. 진짜 사람과 대화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자연스럽고 빠른 응답 속도를 보여줬기 때문이죠. 다시 봐도 정말 놀라운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구글의 프로젝트 아스트라 AI 또한 또 한 번의 혁신을 보여줬다라기에는 부족함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흥미로운 내용은 구글이 생성형 AI를 자신들의 검색 엔진에 AI 오버뷰라는 이름으로 통합을 한 것입니다. 이 AI 오버뷰는 구글 CEO인 순다르 피차이가 창사 이래 최대 혁신이라고 말할 만큼 엄청난 공을 들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상의 예를 들어보면 기념일에 가기 좋은 음식점 추천이라고 검색을 합니다. 그렇다면 기존에는 키워드인 기념일, 음식점 이런 것들을 위주로 검색 결과를 정렬을 해줬는데 이제는 AI가 인터넷상에 있는 모든 정보들을 분석한 다음에 카테고리별로 평점과 함께 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분위기가 고급스러운 곳, 밥이 맛있는 곳, 루프탑이 있는 곳 이런 식으로 상당히 세분화된 검색 결과를 제공하는데 여기서 마친다면 사실 기존의 검색 결과와 별 차이가 없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평소 사용자가 어떤 사람인지를 파악하고 그렇게 파악된 데이터를 AI 분석을 통해서 가장 개인에게 합리적이고 커스터마이징된 검색 결과를 제공해 준다는 것이죠. 실제로 모든 SNS 플랫폼들이 어떻게 하면 개인별 맞춤 광고를 노출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은데 결국 구글은 이 생성형 AI를 검색과 통합하면서 초개인화된 광고 플랫폼을 만들어내는 게 그들의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AI 오버뷰 기능 관련해서 또 흥미로운 영상이 하나 있었는데요. 동영상으로 검색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시면 이 턴테이블에 터남이라고 팔이 있는데 이 터남 부분이 계속 불안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왜 움직이나요? 라고 동영상에 있는 내용을 AI 오버뷰 기반의 검색을 통해 물어봅니다. 답변으로 동영상 속의 턴테이블은 오디오 테크니카의 LP120이라는 기기이고 토남이 계속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토남이 움직이는 그런 요소들만 제공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토남을 고정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예시를 제공을 해주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생성형 AI와 검색 엔진이 합쳐진 전형적인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사진이 아닌 동영상을 통해 바로 검색하는 내용은 이번에 구글이 최초로 공개한 모습인데 앞으로의 활용 가치가 높다고 생각되어 눈여겨 볼만한 점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구글이 또 공개한 것은 바로 1080p
영상을 생성해주는 영상 생성 AI인 비오입니다. 사실 오픈AI에서 만든 소라에 비하면 약간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이번 비오의 영상을 보시면 번쩍이는 건물들 사이로 차량이 빠르게 달려가는 모습을 만들어 달라고 했을 때 퀄리티도 괜찮고 영상의 시간도 꽤 많이 늘릴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지중해의 1960년대 차량의 움직이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들어 달라 했을 때의 결과물도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디테일 부분에서는 소라 대비 약간의 아쉬움이 느껴지긴 합니다. 위에 제가 중요하게 짚어본 세 가지뿐만 아니라 구글의 AI 관련 업데이트 소식이 정말 많이 공개됐습니다. 제미나이 1.5 성능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새로운 라인업인 제미나이 1.5 플래시가 추가됐는데 추론 속도에 강점이 있다라고 알려져 있어서 출시 전부터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제미나이도 GPTS처럼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한 잼스를 출시합니다. 운동이나 요리 전문 언어 모델과 같이 각각의 모델을 커스터마이징하고 자유롭게 쓸 수 있게 해준다라고 설명했죠. 지금까지는 구글의 소프트웨어나 AI 어플리케이션 등을 설명해 드렸다면 이번에는 하드웨어 부분에 대한 업데이트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구글이 AI 분야에서 항상 경쟁력을 갖고 있는 이유는 바로 자체 AI 칩을 갖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인데요. 이 구글의 TPU 6세대가 공개되었습니다. 트릴리움이라는 이름으로 공개되었는데 이전 세대보다 4.7배 정도 컴퓨팅 파워가 더 좋아졌다고 말합니다. 이어서 구글은 ARM 기반의 CPU까지 선보였습니다. 구글 역시 GPU와 CPU 모듈을 스스로 만들고 데이터 센터 안에 들어가는 칩들을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게 그들의 궁극적 목표겠죠. 그리고 이제 또 젬마라는 오픈소스 모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온 디바이스, 기기 자체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해주는 이 모델들에 대해서도 역시나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구글 자체적으로도 하드웨어가 있고 핸드폰도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개발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구글 I/O 2024 발표를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구글은 AI 산업의 전반에 대해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클라우드 이 모두를 자체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오픈AI의 GPT-4, 소라 등 각각의 툴을 비교하면 기술이나 성능이 떨어지는 모습이 보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구글만이 보유한 엄청난 강점이 있죠. 바로 유튜브, 구글 검색, 그리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같이 이미 거대한 플랫폼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가진 데이터들을 잘 활용만 한다면 AI 플랫폼 기업의 대장으로 우뚝 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직전에 GPT-4가 발표되면서 조금은 화제의 중심에서 벗어났던 구글의 I/O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많은 것을 보여줬던 발표였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난 GPT-4 영상과 이번 구글 I/O 영상을 보시면서 오픈AI와 구글, 그리고 지금 계속적으로 AI 기술 개발을 진행하는 빅테크 중 어떤 업체가 가장 우위를 점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다양한 생각들을 댓글로 계속 공유해 주시면 그 내용을 토대로 더 새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앵지유니버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